여러분, 이재명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 공판. 저거 무죄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죄 나오기 어렵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요,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집행유예 포함해서 이게 유죄가 나오면요, 금고 이상의 벌금형 말고 금고 내진 징역형, 금고 징역형의 유죄가 나오면 자격정지 10년입니다.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얘기는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이재명이 사라집니다. 이게 감옥에 몇 년 가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논쟁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재명이 집행유예를 받느냐 뭐니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일단은 이거 유죄 거의 확정입니다. 결심 공판. 자, 일단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거, 이제 뭐 대법원까지는 가겠지만 끝나는 거다. 쭈블리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위증교사 사건,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증. 누구 위증을 시켰냐? 김진성 씨를 위증을 시켰죠. 김진성 씨가 누구냐? 김병량 전 시장님의 비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재명은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됐죠. 경기도지사가 됐고, 그 경기도지사 되는 과정, 그리고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그리고 2018년 민주당 경선 앤드 본선, 이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 검사 사칭한 거는, 그거는 자기가 시민운동 하다가 그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억울하다. 자기가 억울하고, 그게 그 유죄를 받은 그 내용하고 자기가 실제 한 행동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걸렸고, 그 과정에서 2020년에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순일 얘기 나온 거 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자기의 검사 사칭은 억울하다. 그렇게 허위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거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20년에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무죄가 났죠. 권순일이 이렇게 해서 무죄를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 위증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검사 사칭해서 전화를 한 게 이재명이 그 옆에 있었고 PD가 전화를 했고, 그 PD가 전화를 했을 때 받은 사람이 김병량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김진성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진성 씨한테, 야, 그때 너가 전화 받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유죄 받은 거하고 이렇게 다르게 그 좀 해줘. 응? 이게 이재명이 공익 활동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별 문제가 없게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나왔느냐, 이것도 봐야 돼요. 자, 김진성 씨가 김병량의 수행비서라다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성남바닥 인허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김병량 시장은 돌아가시고 뭐 그랬죠. 그래서 김진성 씨가 성남바닥에서 계속 그러는 와중에 인허가 브로커를 하는데, 누구를 접근해서 친해지냐? 누구였냐? 김진성은 김인섭을 도와서 인허가 브로커 역할을 한다. 어디서 등장한다?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그 다음에 김인섭 수사하고 김진성을 수사한 거예요, 여러분. 백현동 수사 관련돼서 김진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을 한 전화기에 이 위증교사 이재명이 위증 좀 해줘라고 말하는 그 녹취가 나온 거야. 2023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2020년에 무죄를 받았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때 김진성이 나와서 진술을 한 게,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진술이 이재명하고 짜고 치는 위증이었다라는 게 김진성의 핸드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약간 좀 얘기가 복잡하나요?
이거 약간이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상을 몰랐어. 이재명이 그냥 다 무죄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된 말이 무죄로 끝났는데, 2020년에 무죄로 끝났고, 그때 김진성 씨가 전화를 받았던 김병량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나와서 그때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그 세상에 알려진 거하고 달라요. 이재명은 공익활동을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해서 이렇게 무죄가 났는데, 권순일도 개입된 2020년에 무죄로 됐는데, 그 다음에 김진성은 2014년에 백현동에서 인허가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김인섭하고 같이 일을 했고, 야, 인섭, 이거는 연기입니다. 따옴표가 아니라 제가 하나의 연기예요. 야, 진성아, 있잖아. 너 지금 백현동에서 먹고 살고 하려고 나랑 같이 일하잖아. 이거 제가 김인섭 연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야, 진성아. 야,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도 지금 백현동에서 먹고 살고 하려고 지금 우리랑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 이거 위증 못 해주냐 이거. 이거 좀 해줘. 해줘.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2020년 재판을 와중에, 야, 그때 전화 받은 그러니까 김병량의 수행비서로 전화를 받는 김진성이가 지금 우리라고 먹고 살고 있는 같은 한솥밥을, 백현동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런 김진성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하자라고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녹취가 나온 거고요. 이재명이 정진상한테 얘기하고, 정진상이 김인섭한테 얘기하고, 김인섭이 진상이 나랑 일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김인섭이 김진성을 섭외하고, 그리고 이걸 또 변호사를 시키지.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녹취가 김진성 핸드폰에 녹음이 돼 있다가, 김진성이 백현동 사건으로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돼서 거기서 이재명하고 녹취가 돼 있는 게 까져가지고 위증을 이것들이 짜고 쳤구나라는 게 대법원 재판도 다 끝난 2023년에 이것들이 위증을 했다라는 게 나와서, 그래서 김진성은 위증죄로 기소가 되고 이재명은 위증 교사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2024년 9월 30일 날 나오게 됐다. 아이고, 힘들어. 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7월 8일 날 7월 8일 뉴스를 지금 9월 30일 날 나온다고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빼봐.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우리는 못 들었지만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줘라고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정치생명이 끝. 자격정지 10년. 저는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니 몇 년형이 나오니 그거보다 저는 자격정지 10년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이 9월 30일 날 되면, 그러면 한국 정치의 전국은 요동을 치는 거죠.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재판관 임기하고 기타 등등 10월 달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10월부터 4월까지 되게 이제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10월에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이 거의 확실해지는 와중에 10월 전국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또 전국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자, 이게 요 얘기가 요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내부적으로 과거 판례 등으로 미뤄 위증 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증으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위증으로 유죄가 무죄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그거는 일단 무죄가 됐어. 그러면요, 위증으로 무죄가 됐으면 이 위증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럼 누구나 다 위증의 유혹을 느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법원 양형 기준상으로도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은 특히 가중 요소로 고려된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위증을 통해서 무죄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위증을 교사한 것까지도 핸드폰 녹취로 그냥 딱 드러났고, 지금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재판, 그러니까 민사재판도 아니고 형사재판 위증을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로 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러하다. 자, 이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보세요. 이재명이 자격정지 10년, 피선거권 박탈이 발생을 하면 민주당에서는 요동을 치는 겁니다. 전국이 요동을 치는데, 이재명의 빈자리를 이재명이 이렇게 후계자가 있어서 야, 나 감옥 갈 테니까 네가 대통령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걸 물려줄게 라고 바통 터치가 가능한 상황이냐?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럴 만한 인물 보이지 않고요. 이재명의 경쟁자 또 한 명 있죠. 조국이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김동연이라고.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김경수라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에서 대중적으로는 김경수, 김동연, 조국 더 좁혀서는 조국, 김경수 이렇게 두 개로 좁혀지겠지만, 문제는 김경수는 사면을 받아야죠. 김경수도 지금 자격정지 10년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경수도 정치로 복귀하려면 사면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할지 말아야 될지 대단히 정치공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제 뭐 김부겸이니 뭐니 이런 변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패권이 이재명 쪽에서 친문 쪽으로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에서 친문 쪽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 요것도 한 포인트로 여러분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치는 여러분 스펙타클하게 갈 겁니다. 스펙타클하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 제가 봤을 땐 지금 민주당 판때기가 이재명 이후에 민주당 판때기가 어떻게 갈지는 완전히 스펙타클하고 미궁이다.